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어제는 제가 일이 있어서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는데요. 어제 4% 이상 하락을 했고 오늘은 하루 만에 다시 3% 이상 반등이 나왔습니다. 올릴 때는 외인들이 들어와도 힘겹게 올리고 바닥권임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반등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지난 하락폭에 비해서 제대로 된 반등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붙으면 무섭게 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좀 구간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멘탈 잘 잡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만 사용해 주신다면 여기 무료 텔레그램방 초대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또 종목 추천,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신규 종목은 최대한 좀 자제하고 있는 편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고려 신용정보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13% 이상 3차 물량 익절을 좀 드렸고, 종가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신규 종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매매할 때와 그리고 쉬어가야 할 때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려운 행보 같이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안정적으로 좀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 정보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는 이 거래일 연속 급등에 따르는 이런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고, 오펙에서 200만 배럴 정도의 감산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초반 1% 넘게 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이든이 비축유 방출 소식 그리고 고용지표를 앞둔 대기 심리 등을 소화하면서 장중에 낙폭을 축소한 채로 미장은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우리 증시도 10월달 들어와서 하루하루 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하락세로 마무리, 그리고 금일은 약상승 출발을 하고 막판까지 이렇게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정도, 코스닥은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어제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좀 달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초반까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외인들의 수급 동향도 좋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2,530억을 매수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이 1,330억 매수, 그리고 기관이 1,130억을 좀 매수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은 이런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방향에 있어서 가장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이시는 환율로 좀 체크하시면 되는데, 방향성에 따라서 추가 하락이 좀 지수 이어지느냐 아니면 바닥을 잡고 반등을 시작하느냐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400원 장중에 한번 깼다가 지금은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1,400원을 깨고 계속 내려가게 된다면 일단 시장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전 관련주들 간단히만 보도록 할게요.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 전체 종목이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장은 처음부터 막판까지 좋은 상승 흐름을 이제 보여주었고, 이런 관련 종목들도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원전 테마주들도 어제는 다 하락, 오늘은 다 상승, 이렇게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 어찌되었든 종목의 악재라기보다는 시장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고 수급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 동시다발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고점이 4.5%에서 약 1% 정도 내린 3.8%로 좀 밀린 부분,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오늘 저점이 플러스 0.7% 정도로 전혀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10월달 들어와서 하루 5% 정도 반등, 그 다음날 4.9% 하락,
그리고 오늘 또 3.6% 이렇게 좀 상승을 했는데, 이제 바닥을 잡고 연속적으로 좀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도 오늘 350만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4% 가까운 이런 상승이면 그래도 바닥권에서 주가를 조금 올리려는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10월달 들어와서 처음으로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인은 오늘 31만 주 순매수가 됐고, 기관은 17만 2천 주 전체 또 물량이 매수로 잡혔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33만 주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외국계 창고에서는 6천 주가량 물량이 좀 매수가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기간의 전체 매수세가 17만 2천 주로 매수로 좀 잡혔는데, 지난 9월 20일이죠. 21만 주 들어온 이후에 처음으로 10만 주 이상 들어온 이런 매수세가 되겠습니다. 기간 상세로 좀 보시면 금융투자가 오늘 16만 6천 주 순매수, 그리고 모처럼 만에 투신과 사모펀드가 매수를 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연기금은 오늘 좀 매도세를 이어갔으나 그동안 47만 주, 10만 주 이상, 36만 주 나간 물량에 비하면 오늘은 4만 5천 주 정도면 크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수급을 비교해 본다면, 어제는 외인이 118만 주 매도, 기관도 92만 주나 좀 큰 폭으로 나갔고, 개인만 200만 주 이상 좀 들어오면서 다시 주가가 4.6% 이렇게 크게 하락에 나왔죠. 일단 하루 만에 다시 외인 기간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3% 이상 이렇게 회복세를 보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외인과 그리고 기관이 좀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로 잡히고, 여기에 연기금만 좀 매수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닥권에서 다시 좀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수급의 동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내일 다시 외인과 기관이 나가고 주가가 다시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사실 오늘의 상승 매수세에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연속적으로 이런 매수세가 이어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보시면 10월달 들어와서 3일밖에는 안 됐지만 5.1% 가장 큰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거래량이 적어서 오늘 공매 수량은 17만 9천 주 가량이 나왔는데요. 사실 공매 비율로만 따졌을 때 이 종목 5% 미만이면 좀 안정적인 그래도 수치로 볼 수가 있는데, 9월 말부터 좀 보시면 그래도 좀 공매도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공매 잔고로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9월 30일 기준 1148만 주로 그 전일 기준보다 9월 29일보다 약 100만 주가량 감소세를 보였고, 지난 23일부터는 꾸준하게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차 거래를 보시면 10월달 들어와서 이렇게 체결보다는 상환이 더 많이 나와주고 있고, 잔고 수량은 3천만 주, 그리고 잔고 금액은 4,300억까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매도도 좀 많이 나오지 않고 대차도 10월달 들어와서 좀 줄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수급들만 좀 원활하게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달이 되지 않을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트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8% 상승한 14,8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며칠만 보면 종가상 거의 큰 변화는 없었고, 다시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여기 초록색 5일선 위로 돌려놓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9월 30일이죠. 13,950원이라는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좀 바닥을 잡고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인데, 어제와 같은 하락이 없이 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추세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는 좀 하단 지지라인 지지는
그래도 좀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9월 달부터 보시면 주가는 좀 과도하게 좀 눌려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 반등은 제대로 시작이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거래량만 보셔도 뭐 평균 400만, 300만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분발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닥을 좀 잡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지수 정상화와 그리고 또 환율 하락, 공격적인 수급들이 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예전과 같은 이런 상승 탄력을 또 세게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못해도 여기 파란색 선 21선 위까지는 좀 주가가 터치를 해 놓아야 매수세들도 다시 관심을 보이고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7,000원까지 돌려 놓으면 어찌어찌 또 투심도 좀 붙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현저한 바닥 구간으로 무료 정보방에서는 14,100원에서 14,400원 구간 추매 신호 한번 드렸고, 현재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이후 상방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더 높은 상황이라 너무 하루하루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일단 다시 상승으로 좀 갈 수 있는 추세를 되돌리는데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기사인데요. 폴란드 원전 사업자 이달 발표, 미국이 유력하고 두산도 이득을 챙겨갈 수 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폴란드가 이르면 이달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가운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 프랑스와 한국도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사로 참여될 것으로 예상되며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 폴란드 정부는 이달 안으로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할 전망으로 지난달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받은 원전 협력 관련 보고서를 30일간 검토하고 바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테우슈 베르게르 신임 전략적 에너지 인프라 전권 대표도 가까운 장래에 사업자를 뽑겠다고 누차례 언급을 했었다. 현재 수주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 업체는 웨스팅하우스다. 지난 7월 물러난 또 전 전략적 에너지 인프라 전권 대표 겸 국무장관의 복귀는 웨스팅하우스 수주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 나임스키는 친미 성향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고 웨스팅하우스 사장을 비롯해 미국 원전업계 관계자와 밀접히 교류를 해왔다. 프랑스 EDF의 원전 사업 역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내비쳤다. 그는 지체 없는 사업 추진을 강조하면서 EDF의 원전 건설 지연을 사례로 들었다.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을 총괄한 국영기업 PEJ가 작성한 환경 보고서에서는 AP1000 원자로만 포함된 점도 웨스팅하우스가 수주전에 좀 우위를 점했다고 볼 수 있는 징표다. AP1000은 개량형 가압경수로 노형으로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에서 인증받은 웨스팅하우스의 3세대 원전으로 한수원과 EDF 원자로는 PGJ 보고서에 등장하지 않았다. 폴란드 정부는 미국이 원전 사업을 따내더라도 한국과 프랑스가 완전히 소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이달 초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제안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며 웨스팅하우스는 EDF의 주요 파트너사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수원도 다르지 않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6월 회동을 계기로 해외 시장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민간 기업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사로 폴란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과 중국에 AP1000 주기기 공급한 경험이 있다. AP1000 모델인 3번 하이양 원정 1호기 증기 발생기와 원자로를 제작해 2012년 납품했고, 웨스팅하우스가 지은 미국 보글 원전 3, 4호기, 썸머 원전 2, 3호기의 증기 발생기와 원자로도 모두 공급을 하는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올해 10월 달이 되고 이제 연말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전 수출에 대한 내용들이 더욱 현실화되고 좀 진전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르면
원전 사업자 이제 우선 협상자를 이달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좀 유력하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6기 이상 원전 발주가 25년까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사업 규모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선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따내면 두산은 항상 주기기라던가 증기 발생기 원자로 서브 벤더로 따라다녔고, 한미 원전 수출 협력이 이뤄진 현재 무조건 또 주기기를 납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주가도 그리고 회사도 분위기 반전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좀 꾸준하게 이렇게 좀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